좋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짠.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맞나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왜 사이버 괴롭힘,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네. 사이버 불링이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자료를 보시면 알아요. 일반 학생 자살 시도율이 4.6%입니다. 네.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높은 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2위입니다. 1위는 칠레고. OECD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여담으로 좀 해드릴게요. 폭력 경험 학생 자살 시도율은 갑자기 훅 증가해버리죠. 네. 2배 정도 이상이, 2배 이상이 증가를 해서 9.5%입니다. 높은 건가요? 높은 겁니다. 맞은 학생이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서 내가 10명이 맞으면은 1명은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사이버 폭력 경험 학생 자살 시도율이 이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과 그냥 일반 폭력을 둘 다 경험했을 때 자살 시도율은 21%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 폭력 역시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방비해야죠. 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이버 불링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네네.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폭력, 언어 폭력. 근데 그것보다도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자살 시도율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폭력보다도 생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관성이 강하고 색깔이 짙다. 네.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치유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 불링에 대해 진지하고 그리고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가요? 그쵸. 네, 이렇게 좀 눈을 부라리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실제로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 대해서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다음 장 별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자료 조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저번에 녹음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녹음 파일이 날라갔기 때문에 사이버 불링 말고 청소년과 자살 증가율에 대한 제가 OECD 통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몇일까요? 2위? 1위입니다. 네. 몇 년 동안? 10년 넘도록 지금 1위에요. 2004년부터 1위를 했으니까 지금 12년 그렇죠. 아주 훌륭한 나라죠. 이러는데 OECD 자료가 정확한가 아닌가 확실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하게 답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있습니다.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OECD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라는 말을 빼먹으면은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이 1위지만 또 OECD가 조사한 나라 중에서는 2위입니다. 리히슈타인인가 그 나라에서 정확히 잘 몰라요. 네. 독일어기 때문에 독일어인지 동유럽 쪽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는 아니지만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2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OECD 그 통계 자료는 어쨌든 제가 강사를 하시고 강의를 짜시고 그 자료를 인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직접 그 사이트를 가셔서 보는 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네, 요새는 구글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 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수에사이드라고 치면은 자살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헬스 건강 관련된 카테고리 찾아보시면은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비만 중독 비만 중독이 아니죠 비만율 뭐 이런 것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서 링크를 따오시는데 그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따오신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직접 따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요? 아이씨. 귀찮다기보다는요. 왜냐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보여드리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링크를 띄워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물어보세요. 강사분들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또 말씀을 잘하신 청중분들은 좀 따지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항상 대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이버 폭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네. 다들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체 폭력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사람이 때리면 법을 받아야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저희 나라 고조선 때 네. 그 법칙에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법적 처벌에 대한 가능성의 인지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인터넷 사용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습니까? 매우 잘 알고 있음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약 70% 가까이가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악성 댓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네. 근데 연예인들 악성 댓글 잡아놓고 보면 초등학생이었다라는 기사나 네. 사실들을 아마 중간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익명성 때문에 네. 많은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 이게 올린다고 해서 걸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무서운 거는 걸린다고 해도 처벌이 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새 추세로는 처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통계 자료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많은 초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면은, 사이버 폭력이 감소할 수 있나요?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재밌는 분이시라면 10분, 재미가 없으신 분이라면 5분, 정말 재미가 없으신 분이라면 3분이 걸렸을 거예요. 3분이 걸렸다면 당신 큰 문제에 처한 것이고 네. 한 10분 정도가 해서 10분에서 7분 사이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 경험상 많이 말고요. 또 싫어요 누르세요. 뭐 좋습니다. 네, 넘어가면 일단부터 이제 유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자, 사이버 불링 유형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있고요, 비방 있고요, 불링 있고요, 도용 있고요, 갈치가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이렇게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말씀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자, 여기서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많죠? 네. 자, 얘기를 해야죠. 많지 않나요? 맞나요? 많아요. 저희가 신체 폭행할 때 있어서 언어 폭력이라든지 신체 폭력이라든지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이버 불링 유형은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스토킹, 비방, 네. 불링, 도용, 갈치, 성폭력, 감옥, 따돌림, 플레이밍, 안티카페, 명령, 왕따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에 관련된 사건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형이 네.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러면 사이버 불링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인지 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좀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일 거겠죠? 네. 그쵸?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죠. 이거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만 있으면은 정의는 끝이 난다.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봐주세요.